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하느냐. 사실 9월달, 10월달은 분재를 하는 분들한테는 농번기나 다름없어요. 사실 9월달, 10월달 되면은 나무들 이렇게 순이 막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름도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초면 다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주는 것도 여름에 2번씩 줬다가 가을에는 한 번씩만 줘도 되니까 물 주기 위해서도 조금 노연하고요. 이유는 나무들이 이렇게 길게 자라는 길이 생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지는 부피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나무들도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가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날마다 솔잎 뽑는 일인데, 그것도 한두 개죠. 날마다 솔잎 뽑는 것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재를 하는 이유, 또는 여러분들이 분재에 빠져드는 이유, 이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재에 빠져드는 이유, 첫 번째는 생존 본능입니다. 에이, 분재한다고 죽간디? 죽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분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질이 진짜 뭐같이 생겼거나 아주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재라는 것이 하루에 1cm 콩나물 자라듯이 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느릿느릿 크죠. 그러니까 분재를 하는 사람하고 이 분재하고는 상성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극과 극이면 너냐 싸우겠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상성이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분재라고 하는 것은 느리고 나는 성질이 급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갖다가 지금 이 시기에는 분갈이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성질 급하니까 분갈이 해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 하나를 사서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을 망설이고 몇 번을 고려를 했는가 몰라요. 근데 이게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어요. 속이 짜죠. 아깝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이 분재를 만나면은 성질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성질 부리죠? 그러면 저쪽은 또 빨리 거기다 부채질을 해요? 또 막 부려요. 그러면 지 성질 못 이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칠 때 돈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이 누구냐? 성질 급한 사람. 그러죠. 술 마시러 가서도 호주머니가 늘 가벼운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 먼저 카드 가지고 와서 싹 계산해 버리거든요. 근데 분재를 여러분이 만약에 성질이 나는 급한 사람이다라고 그럴 때 분재에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얘가 나와 상성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한 내 성격 대신 얘는 아주 천천히 간다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을 느끼고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서로 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맞춰 살아가면서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듯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둘이 닮아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 역시도 주인한테 길들여집니다. 나 역시 나무한테 길들여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길들여지다 보면은 급했던 성격이 여유로워지죠. 그러면은 지 성질 지가 죽일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혹시라도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분재를 좋아한다. 나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성질은 더럽게 급하다. 그러면은 박수 쳐줘야 돼요.
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나무나 사람이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의식적으로 또는 유의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재에 빠져드는 이유, 느린 사람은 못해요. 성격이 아주 여유롭고 그 다음에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가 흔히 분재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성질도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재에 빠져드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생명에 대한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분재에 빠져드는 이유, 사실은 분재에 빠져들고 나서 아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나무를 묵은 잎을 솎아야 되겠다. 그리고 좁은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이제 묵은 잎을 솎기 시작합니다. 요거 솎는데 저는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은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많이 뽑아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날아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파리요? 아니죠.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뽑고 있는 동안에 또는 철사를 걸거나 이렇게 분재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아주 빨리 갔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그 시간이 빨리 갈 정도로 빨리 늙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여기에 몰두했다라는 얘기죠. 몰두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녹색 치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파리 녹색이죠. 이 녹색 이파리를 보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우리가 자연이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집안에다 끌어들인 것이고 내 앞에다가 지금 놓아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손대고 계속 만지작 하고 있으면은 금세 점심 먹을 때가 되고 금방 잘 때가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손대고 있는 한 스트레스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있던 스트레스도 이렇게 묵은 잎 뽑혀 나가듯이 하나하나 뽑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재를 시작한 사람들이 결코 분재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재원에서 나무가 들어오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미인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취미인들한테 분재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좋은 상태로 안 들어와요. 다 망가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재를 손댈 힘이 없을 때도 어떻게든 내가 끌어안고 있어 보겠다고 버티다가 이걸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어치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상품성도 떨어지게 되지만은 저는 거기서 무엇을 읽느냐? 이 사람이 이 나무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대부분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면은 아마 느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죠. 에이즈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를 이 나무가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스트레스 쌓였을 때 분재하는 것은 딱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이 나무 예쁘죠? 안 예쁘다고요? 이상하게 이 취목소사는 인터넷이나 화면발에 잘 안 받는가 봐요. 직접 와서 보신 분들은 뭐 이런 소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다들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소사 흔하지 않죠. 어쩌다 한 주씩 있고 시중에 나와 있어도 굉장히 고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이게 좀 제 욕심이 많아서 좀 많아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놓고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분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분재원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본 사람들, 이쁘네요. 얼마예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한테 공짜로 선물로 드릴까요? 갑자기 촬영하는 분 인상이요, 아주 험악해졌어요. 하지 말아요. 자, 근데 이 나무를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보자라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들은 누가 키운 것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뭐 가지 잘라주고 철사 걸고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멋있단 말이죠. 나이들 든 나무일수록 더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나무는 나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람과 햇볕을 가장 받기 좋게 가지를 구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불필요한 가지는 일부 죽이고요. 또 필요한 가지는 뽑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우리는 보고 경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그러면 그 멋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 분안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의 영역이냐?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한 영역이죠. 다만 여러분한테 좀 부족한 것은 이 지식이에요. 분재에 대한 지식이죠. 언제 가지를 잘라야 되고 언제 철사를 감아야 되고 또 언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또 이 분 흙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분은 어떤 모양이 어울리고. 사실 미인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이쁘지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플라스틱 분 300원짜리 400원짜리인가? 이 분 받침이거든요. 분 받침에다 심어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분재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키워가는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미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죠. 그러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 왜 중요하냐? 아름다움이 아까 제가 생존의 본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생명 존중하는 사상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자기도 모르게 몸에다 차곡차곡 적금 붙듯이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진짜 분재를 알게 되고 분재를 사랑하게 되면 나쁜 짓 쉽게 못해요. 함부로 해코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분재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소사나무죠. 근데 이 소사나무인데 그냥 평범한 소사나무가 아니에요. 자, 길이는 한 뼘 남짓이니까 한 30cm 좀 못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 밑둥이 지금 이끼가 이렇게 덮여서 있어서 그러지 이렇게 이끼를 뜯어내면은 밑둥도 좋고 뿌리빨도 아주 기가 막힌 나무입니다. 상처 전혀 없어요. 욕심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는 지금 보는 것도 이렇게 이쁜데 진짜 이쁜 것은 두 번 더 있어요. 가을에 단풍 들 때. 아니다, 세 번이네. 가을에 단풍 들 때.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이 나무가 얼마나 이쁘게 단풍이 드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단풍 들 때 진짜 예뻐요. 특히 밤에 보는 단풍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균태이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잎이 전부 졌을 때, 여러분들이 동네 같은데 이렇게 이 시골길에 가다 보면은 이 큰 당산나무, 그것이 서녁 하늘을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잔가지 쫙 펼쳐져 있을 때 그 아름다움 있죠. 이 나무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 나무보다 이 나무가 더 예쁠지도 몰라요. 그 다음 겨울에 한 수가 딱 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거든요. 아, 이 나무 싹 트면 진짜 이쁘겠다. 그래요. 싹 틀 때도 예뻐요. 여름에는 이렇게 싱싱해서 예뻐요. 자, 1년 4계절이 다 지나갔죠. 그래서 나무를 분재를 하게 되면은 이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왔다는 거. 잊고 살았잖아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침에 눈 뜨면 회사에 출근하고 또 캄캄한 밤이 되면은 돛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눈치조차도 못 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되면은 명절이면은 아 맞아 이번에 시골 가야지. 부모님 뵈야지. 여러분들은 명절로 계절을 알았지만은 우리는 이 계절을 앞에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 올 때는 저는 가슴 무지하게 졸였거든요. 바깥에 난장처럼 늘어놓은 나무들. 몇 나무는 바람에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분재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절에 대한 감각이에요. 근데 이 계절은 반드시 뭘 수반을 하느냐? 변화라는 것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정체한 거예요. 멈춘 거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삶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재, 자, 지금 4가지 얘기했죠?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5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재라고 하는 취미 활동을 생산적 취미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분재원 회원 한 분이 이 피라칸사스 요 나무를 사가지고 왔어요. 현재 분재 쇼핑에 올라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때 저희가 판매했던 가격이 10만 원 받는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기름값 빼달라고. 먼 데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광주에서 오셨거든요. 이분이 기름값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8만 원에 팔았어요. 그 나무가 7년 만에 분재사랑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 만에 8만 원에 구입했던 나무가 얼마에 팔렸느냐. 물론 고급분을 추가로 더 사용하기는 했어요. 근데 200만 원에 팔렸거든요. 나무 잘 만들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분재사랑 도록을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피라칸사스가 저한테서 구입해 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 나무를 위탁받은 분재원에서 저거 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라고 해서 저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자, 지금 제가 이 나무를 올해 여름에 한 번 손댔거든요. 그리고 또 손대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손대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자를 때 한 2cm 정도 남겨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이 1년에 2번 잘랐으니까 4cm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나무 길이가 20cm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 해마다 4cm 정도 자란다라고 그러면 5년이 크면은 이것이 여기서 5, 4, 5, 20, 20cm가 더 커서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완전 중품 사이즈가 됐죠. 그동안에 철사도 걸고 가지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그래서 그분도 이 거름을 굉장히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팔았던 그 당사자를 제가 만나봤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5간을 팔았는데 나중에 전시에 나온 것은 쌍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분재 쇼핑에 올라와 있는 이 나무도 이 가지를 자르고 나서 세세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가지 밑에서 올라온 가지 수가 많았는데 키우면서 이 줄기수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또 가격도 올렸지요. 그랬더니 안 사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도 이 동영상 찍었으니까 한 주 팔아야죠. 자, 이 나무하고 저희 예술분재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피라칸사스 같은 나무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요 밑에 이 나무가 분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고태미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래 묵은 노수거목, 노수라는 말은 늙은 나무라는 뜻이고 거목이라는 말은 큰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수거목이다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갖다가 여기서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수거목이 되려면 나이를 먹고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 이제 철사 걸고 뭐 잘라낼 거 잘라내면서 점차 그 형태로 만들어 가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이 구입하셨던 분은 그랬다라고 그래요. 마치 일본에서 키운 나무처럼 나무를 참 잘 만들었다. 물론 일본이 분재의 정수 아니에요. 저도 일본 분재는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나무 기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앞서 있죠. 근데 그 나무는 이 밑에 합판 작업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나무보다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장사할 것 아니에요. 장사할 것 아니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구입을 해서 내가 8년 후에 200만 원짜리 나무 가치를 만들어 놨다라고 그러면 누구한테나 내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럴까? 성실성도 안 죽이고 살리기만 해도 성실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그때 되면 나무 등치도 커지고 나무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져온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나무를 받겠죠. 물론 그런 소재가 따로 있습니다. 장래성이 뛰어난 소재. 키우면 키울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소재.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은 여러분들 안목이죠. 그래서 분재는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취미 활동이다. 골프나 수영이나 뭐 또 다른 것들은 하면은 연장, 도구 뭐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테니스채도 사야 되고 골프채도 사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몸은 좀 건강해지겠죠. 근데 얘들은 얘들을 손대면은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는 이 뭐라 그럴까 감가상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더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재는 아주 좋은 취미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이유 제가 몇 개 맞췄어요? 5개 다 맞췄으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